한 100일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그간에 도청 직원들도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들 몇 개월 지난 것 같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희 20명 인수 준비위원님들과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정말 충남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오늘 당선인께 오후 5시에 중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9일 날 최종 보고 예정이고요. 30일에는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최종 브리핑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남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물론 그간의 공약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 도출되는 것까지 해서 170여 개 이상까지 세부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20여 개의 전략 과제로 5개 목표에 20여 개의 전략 과제로 그리고 우선 100일 과제, 중점 추진 과제로 취임 후에 100일 과제로 해서 28개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총 공약 과제는 이제 한 170여 개 이상, 177개 계속 이제 수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우리 김태흠표 공약의 핵심으로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을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돼서 신성장 동력으로 혁신적으로 미국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산만 주변에도 천안, 아산,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나 SDI나 많이들 들어서 있고 LG의 현대자동차, 쌍용차까지 이미 다수의 이렇게 산업들이 첨단 산업들이 이미 들어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잊고 지금 분산이 돼 있고 개념이 그냥 공업지대로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그 여러 산업이나 산단이나 기업들을 이어주고 힘을 모으고 지원하는 체계로 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우리 충청도의 미래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베이밸리라는 말씀을 썼다는 것이고 우리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경기의 평택이나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되어 있어서 충남뿐만 아니라 경기와의 도계를 넘나드는 도계를 확장하고 넘어서는 그런 강한 지구로서 대한민국의 향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밸리의 대개 200만 인구를 이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제의 목표에 여러분 배포된 자료에 보시면은 대개 8개 꼭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철도 노선에다가 일부를 신설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산만권 배후 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출퇴근 같은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철도 개념을 신설을 하고 지금 상당히 진행을 할 계획이다. 5차 철도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27만 평의 천안의 이제 성환이죠. 엄밀하게 성환의 종축장 부지가 이전 계획으로 있는데 이미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LH를 지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특구라고 ODG로 지정하는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나라에 이 개념이 그대로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뜨고 있고 새로운 개념으로서 촉망받고 있는 이 ODG 개념을 지금 정부에서 새로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제도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은 지방 정부가 지역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산업을 유치를 하고 새로 창출을 하고 또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중앙정부가 이것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어서 저희들이 성완 종축장 부지도 향후에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해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 내지는 이 산업을 이끄는 그런 블루칩으로 성장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산만 주변에 당진 평택항이 있는데 평택항뿐 아니라 이 당진항이 지금 장기계획상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간에 다소 서운할 수 있었던 당진항과 아산 영인 인주 쪽을 다시 정비를 해서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대중국 전진기지 및 물류 기지로서 재정비하고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안산 대부도로부터 최근에 개통을 한 원산도를 지나는 그 해저터널, 안면도 해저터널을 이어서 고령까지를 저희들은 서해안을 잇는 호주 동부의 그런 골드코스트의 개념과 같은 그런 해양 관광 벨트로 삼고자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되는 해양 관광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과 관련되는 또는 해양 산업과 관련된 신산업 육성을 아울러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의 융복합 산업 벨트도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 충남에서도 각종 화력 발전이 많이 있고 또 화력 발전을 석탄 화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개념으로서 이 융복합 센터를 역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는 우리 베이밸리에 입주한 각종 산업에 용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성완 종축장 부지랄지 플러스 기타 대체 내지 예비 후보지들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산업 용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 한강 수계를 잇는 것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아산 호위물과 팔당 수계 등을 합하면은 용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것도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계 문제 때문에 사실상 대상 지역에서 우리 충남 지역이 부분적으로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가 지난 몇 년 전에 이명수 의원께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패를 했어요. 이제 다시 엄밀히 말해서 이 공여 기지, 그러니까 저 미군 기지 쪽에서 사실 3km 이내의 범위에 우리 분포의 상당 부분이 15개 리 중에 7개 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5개 맞죠? 15개 중에 7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 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평택 지원법에서 갖는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 성일종 의원님 등을 통해서 법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론 이 8가지 과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큰 그림이라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구역이나 대상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딱 부러지게 저희들이 이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인 세부 내용까지 컨펌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7월부터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약 10명 정도로 구성된 TF를 구성을 해서 바로 이 구체 내용을 확정을 하고 경기도 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 8월부터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체계를 충남연구원을 물론 당연히 포함해서 30명 정도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큰 그림을 그려나갈 텐데 이것이 바로 우리 김태흠 당선인이 여러 공약 과제 중에 저희들이 가장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는 큰 과제고 큰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해주셨지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하고 7개 조항을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김동연 지사님이 이제 당선이 되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도 충청도 분이시고 경제부총리도 하고 국조실장을 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성장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분이라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저도 김동연 지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간의 환환계 경제자유구역청 없어졌던 것, 베이밸리에는 평택과 경기도 지역, 특히 평택, 화성, 오산, 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양도 간의 오경계를 당연히 넘나드는 그런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이 점에 대하여 우리와 실무적으로 같이 적극 협력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저보고 경기도의 인수위원장이 지금 김용진이라고 인수위원장인데 기재부 차관이세요. 그래 저보다 공직은 약간 후배인데 아무튼 굉장히 그쪽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인수위를 꾸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김용진 인수위원장과 제가 좀 적극 실무 협력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다시 김동연 지사님과 우리 김태흠 당선인 간에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두 분이 김동연 지사께서 먼저 지사 당선인께서 먼저 우리 김태흠 옛날에 상임위원장도 하고 위원을 할 때부터 가까이 지내던 분이라서 그런지 바로 존경하는 김태흠 선배님하고 선배님이라고 했는지 존경하는 당선인님 그 뒤에 호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표현을 했고 우리 김태흠 당선인께서도 아이고 나도 연령으로는 김동연 당선인께서 연령이 조금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김동연 선배님 아주 저도 존경합니다 하면서 일단 래포가 잘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양도 간에 이러한 상생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자라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위에 있는 동안 빠르게 그쪽과 접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쪽 인수위원장을 포함해서 실무적으로 협력할 예정이고 10월달 취임 후에 즉시 TF를 구성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요 자세한 여기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대개 저기 위에 보시면은 약간의 통계적인 숫자가 조사할 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인구는 대개 이 메가시티를 구성할 경우에
330만, 이 GRDP는 한 204조, 그리고 기업은 23만, 그리고 대학이 34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죠. 충남 소재 기업과 충남 소재 대학 간의 상생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마련하고 있고, 어제 천안에 가서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대학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직접 커리큘럼이나 학과를 요구를 하면은 증서를 하고 직접 강의도 하게 하면서 일정 인재는 바로 특채하는 것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한 별도의 추진단도 우리 당선인께서 직접 주재하셔가지고 기업과 대학의 채널을 마련을 하고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예시적인 거고, 기본적인 콘텐츠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 TF와 추진단을 통해서 확정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첫 걸음이고, 이러한 그림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과 일들과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일까지 이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된 또 다른 많은 공약들은 이제 별도로 30일 날 여러분들께 광역 교통 체계 형성하는 문제서부터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관련된 준비위원들이 함께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청신문의 유소라 기자님. 저는 충청신문의 유소라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수위는 100일 중점과제로 선정할 만큼 이거를 되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도 혹시 똑같은 입장인가요? 이거는 네. 충남의 주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안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중점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인수위 측면에서? 그거는 경기도하고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우리 베이밸리 추진한, 우리서도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이니셔티브고요. 경기도가 똑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쪽 당선인과 우리 당선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제가 준비 기간 중에는 그쪽 김용진 인수위원장과 적극 협력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처음부터는 우리 충청남도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디스뉴스의 홍재돈 기자님. 네, DTS 홍대동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인선 7기 때는 지금 충남도와 충청권 상위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라고 하면은 인선 7기와 다르게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천안화산 평택 순환철도 관련해서 지금 예전에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도 사업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도 있고 충청권 문화산업철도도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일단 이 지자체와 지자체를 잇는 어떤 공통적인 과제를 추진할 때 지금 쓰고 있고, 그 간에 이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남북과 대전과 세종을 잇는 협력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합의를 했고, 그 과제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지금 우리 과제에 공약 과제에 녹아들여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이나
충북이나 여기와는 각종 철도, 특히 광역철도와 연계하는 등 많은 협력 과제가 있어서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거는 물론 저희 공학 과제를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은 더 확인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이 충남과 경기도가 주 대상이 되는 이 아산만권의 아산호와 아산만의 이 배후 부지에 마침 굉장히 다양한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나 관련되는 산업들이 많이,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적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성완 종축장 부지도 첨단 산업 기지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어서, 이것을 여태까지는 분산이 되어 있고 흩어져 있었는데 여기를 통합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잇고 지원하는 체계, 그리고 그 지원하는 체계에 여러 가지 용수 문제서부터 출퇴근 문제서부터 교통 문제서부터 아주 다양한 것들이 엮여 있어서 이번에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념으로 메가시티라는 것을 출범하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충청의 메가시티와는 뭐 병행하면서도 대체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연합뉴스의 조성근 기자님. 아까 질문했던 거랑 겹치는 부분인데요. 지금 메가시티 베이밸리 전체 계획에서 절반이 지금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측하고 어떤 서류상으로나 어떤 문서상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것이 아니면은 사실 저희들도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경기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구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동연 당선인도 이제 새롭게 당선되셨고요. 우리 임태웅 당선인도 이제 새롭게 막 출발을 하는 단계여서 그간에 이제 막 아직 취임도 전이어서 지금 양측 간에 서면으로 MOU를 체결한가 한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해관계가 크게 갈등 빚을 일이 많지 않고, 이번 준비 기간 중에 좀 더 실무적으로 많이 좀 진보를 시켜놔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TF가 7월 달에 발족을 하고 8월 이후에 추진단이 발족을 하게 될 경우에 좀 더 최종적으로는 MOU를 체결하기로는 했어요. MOU를 체결하기로 김동연 당선인과 김태형 당선인께서 합의를 했거든요. 실무 협력 후에 MOU를 체결하겠다 하는 원칙론에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 내용은 저희들이 만들어 갈 겁니다. 여긴 경기도가 더 많지 않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충남에 있는 우리 이 계획에 중점을 두되 경기도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도계든 면적이든 따지지 않고 다 협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굿모닝 충청의 이종현 기자님. 위원장님, 세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현재 7번째 세부 사업 중에 하나인 한강스계 충남 서북권 용수 이용 협력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를 통해서 서북부 지역 용수 부족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 정무부 지사 내정자가 좀 발표가 됐고, 충남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함께 지금 어쨌든 당선인께서는 이 준비위원회 참여하신 인사분들 중에 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선 8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좀 밝히신 바 있었는데, 그 폭이 좀 어느 정도가 될지, 어느 정도면 또 될지 예상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두 번째는 대전 충남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대전 충남 부분.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 정무부 지사 예정자가 좀 발표가 됐는데, 충남 정무부지사. 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명칭도 이제 윤곽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선 작업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그 한강수계 문제 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산단이나 기업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종축장 부지, 청와 종축장 부지나 다른 예비 후보지가 예를 들어 활성화되고 할 때 용수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하여 저희들은 일단 잠정적으로 팔당댐을 오덕 산단으로 이렇게 22만 입방미터 한 관로용 용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남한강 여주로부터 이어지는 그 수계에서 용인에 이르는 한천 상류까지의 약 31km가 되는데 하루당 20만 평방미터 정도 그런 용수들을 가용 대상 자원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이 용수들을 활용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무부지사 부분에 대하여는 기재부 우리 당선인께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각종 정책이나 예산이나에 가장 각 부처와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현재 기재부 라인이 되지 싶은데 임원을 지금 압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현재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준비위원들 중에 민석 8기에 얼마나 합류할 것인가는 우리 김태흠 당선인의 머릿속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경륜이 있으시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으로 볼 때 상당수 위원들도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BS의 신서구 네, 기자님. CBS 신서훈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팔당댐하고 남한강 용수 확보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베이베리하고 아까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하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베이베리에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할 것 같거든요. 이제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좀 선택과 집중의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양측의 메가시티를 한꺼번에 병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회의가 좀 푸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오셔서 예산은 얼마다 아니면 행정 절차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수 부분은 우리 일단 백낙금 안사께서 일단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분과 관사 백낙금입니다. 그 용수 부분은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강 수계, 팔당 수계 여수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 진천까지 충북댐 수계도 와 있어요. 그것을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 아사루에 지금 고덕산단으로 이용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톤 이상이 된다는데요. 지금 잘 아실 때 고덕산단에 팔당댐 수계가 공업용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남는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예, 예. 그러면 지금 진천까지 여러 가지 수계를 잇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잇는다는 얘기는 다시 그래서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 팔당댐 수계가 충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우리 성안하고 붙어있는, 천안하고 붙어있는 군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거는 표현은 어떻게 사용하는 관계는 없는데
연계하는 그러니까 물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아니 물길을 만든다는 건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미 그 관로가 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정도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예산과 뭐 법령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 8개 꼭지별로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부터 중장기적으로